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안학교의 모습은 이제 이런 거였죠. 제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 제도권 학생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대안학교를 선택을 했지만, 제도권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 학문을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그걸 하겠다라는 그 필연성을 가지고 대안학교에 들어온 건데, 근데 이런 대안학교로 와봤더니 사람들이 제도권과는 달라야 돼. 그러나 제도권에서 배우는 과목 배워야 돼. 그래 시험을 봐서 대학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말은 대안학교인데 제도권에서 아이들이 하듯이 학원 열풍에 휩싸이고, 뭐가 그 수능에 점수 도움을 준다더라, 수능 점수에 도움을 준다더라, 그러면 그걸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제도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에 해당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를 그냥 어거지로 끌고 다니는, 제가 제도권을 비판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아이에게는 제도권이든 대안학교든 어디든지 지원만 해주면 된다고 보는데, 자의적이지 않은 애를 어거지로 끌고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의도대로 학업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싫어서 대안학교를 선택했는데, 저는 선택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대안학교에 아이들 데려온 것은 이 대안학교 안에서 어떠한 큰 부담 없이 여러 과목을 배우긴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 성적을 안 따지는 거예요. 제도권에서는 성적을 따지잖아요. 근데 성적을 안 따지고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성적을 안 따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해가지고 자신이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스스로 이 아이가 달려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가령 자기가 체육을 하고 싶어. 근데 체육 중에 어떤 특정한 종목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되네? 외국에서 해야만 되는 운동이네? 그러면 스스로 유학을 가겠다는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언어를 스스로 터득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부모가 애써서 학원 안 보내도 스스로 어학 공부하고 유학 가서 배울 나머지 과목을 스스로 알아서 할 건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끌고 다니면서 공부해라 이래야 돼요. 근데 아이는 엄마만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저는 이런 차이점을 대안학교에서 저는 바꿔보겠다는 게 제 취지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죠. 공부 같은 거에 이제 공부해보면 어느 과목이 재밌다는 게 나올 거고, 아니면 이제 바깥 활동을 해야 되죠. 활동을 하면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한두 번 해갖고 쉽지는 않겠죠. 아이들에게 이 밥을 먹여볼 때 어느 부모가 되었든 아이하고 같이 식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어요. 밥 먹어라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 먹어요. 그렇죠. 한 공기가 아니라 두 공기, 세 공기 엄청 잘 먹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반찬이 오잖아요. 밥을 먹는 게 세워라 내워라,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 그때 잔소리를 하죠. 왜 밥을 그렇게 먹니?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왜 한 가지만 먹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딱 하나가 정해지면 이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과목들이 정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게 학업인데, 이게 부모라고 해봤자 다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렇죠.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라 자기가 선정해서 과목을 정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한테도 대안학교 데려왔지만
자녀한테도 역시 주입식이에요. 야, 엄마가 생각해볼 때 이걸 시험 봐야 된다. 너 그러니까 공부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안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의 가치관이 변했느냐, 이 부분을 저는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2학년, 4학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고 보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수준에서 대안학교에 대해 이제 조금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은, 저는 학생들 이전에 부모의 인식부터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요. 인식이 바뀌지 않은 자가 대안학교 온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뀔 거라고 저는 기대를 않거든요. 엄마, 아빠부터 인식을 바꾸세요. 바뀌기 전까지는 제도권에서 아이를 교육시켜도 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대안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아침에 첫 시간은 무조건 예배로 시작하니까 차별화된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화되죠. 이걸 말을 바꾸면 나는 절에 가고 너는 교회 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절에 가니까 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이 없고, 교회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단정적으로 그럼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 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더라도 자기가 전심으로 노력하는 삶을 사는 자, 스스로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데가, 맹목적으로 야 남들 가니까 나도 가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안학교에서 수업 전에 예배를 한다고 해서 겉으로는 아이들이 신앙으로 예배로 그 공부를 시작하니까 뭔가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해서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건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을 강압적으로 이끌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북한에서 이미 모두 다 천국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지금 못 보내죠. 근데 뭐 안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신앙을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저처럼 남한에서 신앙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수준이 더 깊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총칼을 들이내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나는 그냥 오늘은 여기 가볼래 해서 교회로 왔어요. 이런 사람과 저쪽 동네는 죽여요. 가면 죽죠. 그런데도 나는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는 총칼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완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천국은 그런 자에게 문이 열리는 것이지, 교회를 가던 누가 방해도 안 하고 성경을 읽어도 방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에 이끌려서 예배 참석하고 엄마 아빠 없으면 예배 안 가고, 이런 문화 가운데서, 하나의 문화죠. 문화 가운데서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